이거 좀 안 건드리게 좀 조심 좀 해줘. 자, 박일로의 동락당 보자. 야, 현대시처럼 막 A급, B급 이렇게 다 이제 해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B급은 과감하게 날렸습니다. 왜냐면, 그, 고려가요랑 그리고 시조는 안 나와요.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뭐, 수능 특강에 있었던, 뭐, 그, 고려가요나 이제 시조는 요즘에 출제 경향을 안 보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연시조하고 가사만 조질 거예요. 알겠죠? 자, 박일로의 동락당은 S급이야.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 일단은 보자. 자, 핵심을 적어줄게. 첫 번째. 자, 박일로의 동락당은 자, 기행가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행가사. 자, 기행가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행가사의 성격을 가진 작품은 출제 포인트가 자, 장소의 이동에 따른 두 번째는 정서야, 정서. 장소의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에 너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감상을 해주면 돼. 그 부분을 주목해주면 된다 이거야. 자, 이동하는 장소는 이렇게 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 지금 화자가 서 있는 곳이 어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 장소가 박스 표시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장소 이동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화자는 이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봐. 이번 6월 평가원에 출제됐던 동유가라는 그 고전 시가를 보면은 뭔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출제된 게 아니야. 화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보고 있냐, 이 정도만 해석을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자,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해석 근거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문제를 풀 때 의식적으로 이 서술에 해당되는 주어가 누군지를 잘 파악해야 돼. 가령 화자가 자, 화자가 어떠한 장소에 가서 누군가를 지금 추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야. 그랬을 때 그 감정은 그 대상의 감정인지 아니면 화자의 감정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돼. 그러려면은 어때? 자, 서술어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또 이제 정서도 마찬가지야. 정서. 자, 정서도 이제 주체 구분을 잘 해야 돼. 주체 구분. 자, 정서도 주체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맞지? 이게 화자의 감정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수어 위주의 독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서술어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동락당 제목에 담긴 의미는 바로 뭐냐면, 자, 제목에 담겨 있는 의미는 자, 홀로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이란 뜻이야. 홀로독 즐거울락. 그리고 당은 이제 장소라는 뜻이지. 자, 홀로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인데 누가 만든 공간이냐면 자, 이현적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만든 공간이야. 자, 이거는 제가 이 신분으로 영상으로 제공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이거 들으신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자, 학문적 덕식이 매우 뛰어났던 사람이고 이분은 맞죠? 이분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서원을 만들고 그 서원에서 이제 후학들이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 그래서 화자는 자, 중심 정서는 자, 중심 구조는 화자는 이 이현적 선생님이 만든 이 공간 있지. 이 공간에 화자는 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자, 돌아다니며 자, 대상을 자, 대상을 추모해. 세레모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모라는 감정의 스펙트럼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면 돼. 그러니까
대상을 추모한다는 것은 이제 슬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맞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없다니. 그러면서 슬픔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때? 그래도 정말 대단했던 분이구나라는 감탄의 정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난단 말이야.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감상을 해주면 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연 경치에 대해서 어때? 감탄을 하는 거야. 됐어? 이쪽 앞에 와서 수업 들어. 오케이? 자연 경치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대상이 지금 어디서 어떠한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를 결국에는 찾아내는 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 감상을 할 때 핵심이 되는 포인트만 몇 개 짚어내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맞죠? 화자의 과거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맞지? 화자는 과거에는 뭐야? 군인이었단 말이야. 임진왜란을 맨몸으로 막아낸 그런 군인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은퇴해가지고 이제 조용히 시골에서 살려고 마음먹었다가 평상시에 자, 이 이현적 선생님을 존경을 하고 그 이현적 선생님이 만들었던 그 공간을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큰맘 먹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가사를 쓰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을 쓴 박일로가 썼던 다른 작품이 있어요. 선상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선상탄. 맞죠? 뒷부분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선상탄은 뭐랄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기운을 감지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걱정, 맞지? 나라 걱정을 하는 작품이고 이건 그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보시면 자, 그러니까 해석의 포인트,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야. 산봉우리 수려하여 무의산이 되어 있고 물은 휘몰아쳐 후이천이 되었구나. 이러한 명승지에 임자아이 없었던가라는 이 정서가 이제 어떠한 정서의 주체가 이제 누구라는 거야.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잘 파악을 해도 관련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야.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막 신경 안 써도 돼.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시적 대상은 이제 9번째 행에서 나오고 있어. 맞지? 자, 내 선생. 자, 이현적 선생이라고 언급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표현들 있지. 이런 것들은 다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번 해보자. 화자가 존경에 하는 이현적 선생님. 맞지? 자, 태계 이황의 스승이었어. 맞아? 자, 사물은 저마다 주인이 있다는들 다툴이 있을 수냐. 자, 이 구절은 잘 별표 쳐주시고. 자, 사물은 저마다 주인이 있지만 자연은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지. 맞니? 자, 11, 12, 13 보자. 자, 푸른 동굴 헤쳐내어 동락 땅을 열어내니 그윽한 경치는 견줄 데 없네. 자, 이런 것들 주체 해석을 잘해야 돼. 자, 푸른 동굴을 헤쳐들어서 동락 땅을 열어냈다. 만들어냈대. 동락 땅을 만든 사람은 누구야? 누구겠어? 화자가 만든 거야? 그렇지. 이건 이현적이지. 그러니까 시적 대상이 만들어낸 공간인 거야. 화자가 만들어낸 공간이 아니라.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지. 맞지? 그윽한 경치는 비교할 곳이 없네. 무성한 대나무 숲은 시냇물 쫓아 둘러져 있고, 맞지? 만권 서측은 내 벽에 쌓였으니. 자, 봐봐. 이것은 외부에 대한 묘사. 외부에 대한 묘사, 요거는 이제 내부에 대한 묘사지. 동락당 외부 주변 경관에 대한 묘사, 이건 내부에 대한 묘사. 맞지? 자, 그리고 또 15번 구절 잘 봐봐. 여기서 안증은 좌에 있고 유하는 우에 있는 듯. 여기서 핵심 바로 뭐냐면 는 듯이야. 는 듯. 실제 그러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거야. 맞지? 안증과 유하라는 공자의 제자가 마치 이 공간에 앉아서 학문 수양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펼쳐져 있다라는 거야. 실제 이 사람들은 맞아? 실제 이 사람들은 지금 죽어서 땅속에 있는 사람들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비유법들 잘 봐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보조관념을 제시된 것에 원관념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지. 자, 경전을 숭상하여 독서를 일호 삼아. 자, 한가하고 고야한데 깊이 생각하시기를 혼자 즐겨 하시었다. 자, 이 부분.
경전을 숭상하는 주체, 그리고 한가하고 고요한데 깊이 앉아 생각하는 주체. 누구겠어? 안진과 유아야? 아니지. 얘들은 보조관념이잖아. 얘들의 둘 다 주체는 누가 되는 거야? 둘 다 이언적이 되는 거지. 맞아? 살아생전 이언적 선생님은 이렇게 경전을 숭상하셔서 학문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러한 자연의 공간에서 고요한데 깊이 앉아 생각하시기를 혼자 즐겨 하셨다라는 거야. 알겠어? 이언적 선생님이 만든 공간의 이름을 생각을 해봐. 동락당. 홀로 즐거움 누리는 공간이잖아. 홀로 무슨 즐거움 누렸겠어? 이언적 선생님. 은퇴하고 뭐 이렇게 자연 속에 짱 박혀가지고 뭐 넷플릭스 보셨겠니? 여기서? 아니겠지. 여기 와가지고 책 쌓아놓고 혼자서 책 읽으면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공부하셨다는 거야. 맞아? 그러한 학문적 경지를 보면서 그런 거지. 자, 동락이 이름 뜻에 맞은 줄 그 줄 누가 알리?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20번 별표. 자, 사마원공 동락당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맞아? 자, 이 동락당이라는, 동락이란 이름의 명칭은 맞지? 이언적 선생님이 최초로 사용한 게 아니야. 맞아? 송나라의 일문단 재상인 사마강이 맞지? 이 동락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학문 수양을 하기도 했었어. 하지만 그 공간보다 이언적 선생님이 지금 만든 이 동락당이라는 공간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맞지? 비교법이야. 그러니까 비교법이 나왔을 때는 그 비교의 두 대상, 이 주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더 낫다라는 인식을 보여주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제가 늘 그 고전 시가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알겠죠? 표면적인 1차원적인 해석만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헷갈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야. 자, 참된 경치를 찾지 못하고 양진함. 자, 박스 해주시고. 자, 공간은 항상 주목을 해야 돼. 실제로 간 공간인지 본 공간인지, 오케이? 간본, 오케이? 간본을 항상 주의해 주라고. 그 공간에 실제로 갔냐? 발을 내딛었냐? 아니면 그냥 그냥 보기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해봐야 돼. 자, 여기서 뭐야? 간 거지. 가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동이 되는 거야. 공간에 이동이 되는 거라고. 본 장소를 바탕으로 공간의 이동이 일어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어렵지 않지? 자, 태계 선생 남긴 글이 진리임을 알리로다. 그렇지. 태계 선생이 남긴 글은 뭐 동락당의 경치에 대해서 뭐 예찬의 글을 남겼다. 뭐 이런 내용이겠지. 별로 중요하진 않고. 자, 관어대 박스 쳐주시고. 관어대를 내려오니, 서술을 보니까 내려오니까 화자가 직접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에 해당되는 거지. 자, 깔린 듯한 너럭바위에, 너럭바위는 뭐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대상이야. 맞지? 자, 선생의 지팡이와 신발 자국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 선생은 누구겠어? 이황 선생님? 여기서 태계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황 말하는 거야? 이언적 말하는 거야? 누구 말하는 거지? 당연히 이언적이겠지. 맞지? 태계 이황 선생님은 단지 그냥 이 공간이 아름답다라는 식으로 글만 남겼을 뿐이야. 이 전체적인 공간에 서려 있는 전기나 기운은 다 누구의 것들이야? 이언적 선생님의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맞아? 손수 심은 소나무는 누가 심었겠어? 지금 이언적이겠지. 맞지? 감을 잡을 수 있겠니? 자, 이것도 이언적이야. 26행도. 옛 물색 그대로의 물색이 더욱더 반갑구나. 누가 느끼는 정서야? 화자가 느끼는 거야. 화자가 뭐에 대해서 느끼는 거야? 이언적 선생님의 옛 자취를 확인할 수 있음에 감탄의 정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는 거야. 맞지? 자, 마음이 시원해서 향기로운 방에 든 듯. 그렇지. 많고 적은 옛 자취를 보면 문득 생각하니 칭암절벽은 운모 병풍 절로 되어. 자, 이건 어때?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주변 경관에 대한 묘사야. 맞지? 주변 경관. 자, 용면에 솜씨인 듯 그린 듯이 펼쳐져 있고. 그렇지. 백길의 깊은 못이 하늘의 구림자 어리어 잠겼으니 비겐 뒤에 바람 불고 달빛이 비추는 듯. 자, 말했지만 듯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달빛이 비추는 듯 나오면은 의식적으로 별표를 쳐놔야 된다고. 왜?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라고. 비유는 사실이 아니야. 맞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어때? 화자는 지금 바람 불고 달빛이 비추고 있는 이 광경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 느끼고 있다. 이러면 어때? 그냥 맞는 것 같다고.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막 시야가 좁아지고 빨리빨리 막 털어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비유법에 대해서 함정을 파놓는 그런 선택지들의 함정을
이런 것들에 이제 함정이 빠지면 어때? 선택지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맞지? 5개 다 맞는 것 같고.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항상 조심을 해줘야 돼. 자, 나는 솔개 뛰는 고기 말없는 그 벗을 삼아, 그러니까 자연을 친구로 삼았으니까 무라일체 나타나고 있고, 정성스레 책을 읽어 성현사업 본받도다. 자, 성현사업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학문을 쌓는다는 거지. 자, 맑은 물을 읍히껴 건너니 낚싯대도 뚜렷한데 별표 쳐주시고, 뚜렷한데라는 것은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말했지만 이 낚시터는 어때? 공간의 이동의 장소가 아니야. 보이는데 이런 거니까 단순히 지금 보고 있는 장소라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언급은 다시 한번 마무리하지만 더 이상 이제 언급 안 할게요. 보고 있는 장소냐 아니면 실제로 간 장소냐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맞지? 이름이 안 왔나? 야씨 오늘 뭐 학교에서 덮어 본다고 빠진 애들은 좀 있었는데. 자, 문노라 갈매기야 옛일을 알고 있냐? 자, 계속 볼게요. 엄자랑이 어느 해 한실로 갔단 말인가? 자, 이끼 낀 모래톱이 전혀 관계에 잠겼도다. 자, 이러한 고사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출제될 수는 없어요. 자, 엄자릉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높은 자기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연 속에서만 살았단 말이야. 맞지? 그 사람이 자연 속에서 계속 숨어 살았던 것처럼, 맞지? 자연의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뭐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그 정서의 시발점이 정서의 출발점이 이현적 선생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자연 풍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를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 여기서는 지금 자연 풍경으로부터 비롯된 정서들이 쭉 이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오케이. 이 부분 좀 봅시다. 여기서 보면 원관념 찾아볼까요? 오케이. 자, 이 부분 이제 연기돼. 이제 이런 장소는 박스 해주시고. 언덕 아래 연꽃핀 연못으로 가랑비 잠깐 지나가니. 자, 연못 주의해줘. 오케이? 연못으로 가랑비 잠깐 지나가니라는 것은 지나갔다는 표현만 읽고 화자가 연못 지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연못 위에 가랑비가 잠깐 내리니라는 표현이야. 알겠어? 자, 푸른 녹 넓은 입에 흩어지니 구슬이라. 뭐겠어? 원관념은 맥락상 이거겠지. 가랑비겠지. 가랑비가 연잎 보면은 연잎은 방수가 돼가지고 맞지? 물이 막 물방울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잖아. 여기서 빗물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구슬은 됐어. 자, 여튼지간에 이러한 경치를 본죽도 한다마는 염계 가신 후에 몇몇을 지난 이후. 자, 염계 이 표현은 이제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고. 자, 보라한개 빗긴 아래 폭포를 멀리 보니 누가 화자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 붉은 바위 그 높은 끝에 긴 내가 걸렸는데, 자,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맞지? 긴 내가가 이렇게 걸려 있는 듯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자, 여기서 52, 53 보자. 바람 잦은 물결이로 산그림자, 산형이 어려 있고 짙은 나무 그늘 찾아 온갖 새가 슬피 운다. 왜 슬피 울을까? 왜 슬피 울을까? 갑자기 왜 슬퍼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 그렇지. 이현적 선생님에 대한 추모의 정서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 맞지? 자, 이현적 추모라고 적어줘. 이현적 선생님 추모. 그러니까 대상을 추모하는 정서. 됐어? 오케이. 자, 타경대 깊은 연못에 옛날처럼 막담하는 어지러운 티끌 속에 사람마다 다투어니. 자, 타경대 박스에 해주시고 맞죠? 자, 어지러운 티끌 끝에 사람마다 다투어니 이리 맑은 못에 갓 씻을 줄 누가 알겠느냐. 자, 어지러운 티끌 이제 세모해 주시고 맞지? 자, 이러한 어지러운 그 세상 속에서 이현적 선생님과 같은 분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슬퍼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사자음 높이 올라 도덕산을 바라보니. 사자음 박스 표시 쳐주시고요. 맞죠? 제가 이제 여정이라고 정리해 놓은 공간은 다 공간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59, 60, 60의 이 부분 주목해 주시고요. 맞죠? 자, 잘 이제 해석해 놓은 거 잘 이해를 해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은 언제든 바로바로 질문을 해 주세요. 알겠죠?
쭉 넘어가 보고, 자, 오늘 할 게 많으니까 좀 러프하게 가겠습니다. 한번 뭐 영상을 주기도 했었고 하니까. 자, 중요한 것만 딱딱 찝을게요. 자, 여기서 객흔. 자, 객흔. 72의 객흔. 자, 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보통 이제 화자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여. 객이 나그네 객자거든, 얘들아. 보통 화자 자신을 제3자로 지칭하기 위해서 이제 객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기가 보고 있는 경치를 객관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지나간 나그네가 봐도 뭐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다. 뭐 이러한 식의 의도로 이제 사용을 한 거야. 맞지? 몇든지 간에 여기선 제3자가 아닌 화자라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서 이제 선생, 75행의 선생은 이현적 선생님이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서술어의 주체. 잊으시고 이뤄내어 밝히셨으니. 다 주체는 누구겠어? 누가 그랬겠어? 세상 근심 잊으시고 이뤄내고 우리 도를 밝히신 선생님 누구? Everybody say 이현적. 맞지? 여기서는 주체가 이현적이야. 이현적. 오케이? 자, 우리나라 훌륭한 군자들은 다만 여기. 자, 이런 지시어가 의미하는 맥락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현적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말년에 유배를 당했던 일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가슴 아파하고 있죠. 맞죠? 이현적 선생님이 말년에 유배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좀 가슴 아파하는 그런 정서.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잘 설명을 해놨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서술 주체 이현적이다. 88행 그리고 89행 맞지? 89행은 결국에는 뭐 이현적 선생님이 옳았다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93행을 볼게요. 자옥산 풍경 위에 서원을 지어두고 제주 많은 선비들이 글 읽는 소리가 이어가니. 자, 여기서 서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옥산 서원이 왜 나오냐? 자, 이현적 선생님의 동락당 있잖아. 그 동락당은 이현적 선생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야. 근데 이현적 선생님을 추종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현적 선생님에게 방해 안 되게 그 동락당에서 한 200m 떨어진 공간에 이제 그 약간 그 후학들이 이현적 선생님을 따르고자 하는 애들이니까 거기다 서원을 지었어. 그게 바로 옥산 서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현적 선생님의 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동락당 주변에 이제 서원을 만들었는데 그 옥산 서원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옥산 서원에는 누구만 있겠어? 이현적 선생님을 추종하는 그런 선비들만 있었겠지. 맞지? 화자는 그 공간 또한 방문을 한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이제 선비들이 모여 있으니까 막 이런 일도 막 하고 있죠. 문묘에 재앙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로 자, 메인 정보는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동락당 마치겠습니다. 자, 종락당 뭐 이 정도면 엄청 자세하게 한 거예요. 맞죠? 자세하게 한 건데 그만큼 동락당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잘 봐주세요. 자, 두 번째 작품 북청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청가. 자, 북청가는 한번 다루기는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북청가는 총 600수로 되어 있는 기행가사예요. 유배 플러스 기행가사. 오케이? 자, 요거는 기행가사 플러스 유배가사입니다. 오케이? 북천가. 자, 북천이라는 것은 북쪽으로 가다라는 것에 간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함흥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즉 유배를 간 도래, 북쪽 지역으로 유배를 간 도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총 600행으로 되어 있는데 600행 어떻게 다 공부 못하겠지, 맞지? 공부하다 토 나오겠지, 맞니? 근데 이거 우리가 보긴 봐야 돼. 6월 평가원에서 나왔던 그 통정유의 동유가라는 작품은 총 행수가 1000행이 넘어가거든. 1000행이 넘어갔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그렇게 나온 거야. 다 공부하는 건 너무나 좀 가혹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쭉 한 3번, 2-3번 보면서 나올 만한 것들만 소팅을 했어.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정리를 해줄 거니까 이거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기행가사니까 말 그대로 장소의 이동과 그리고 말했지만 이제 정서 변화 이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해야 돼. 기행가사의 특징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이 유배가사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기의 내용이 구성될 수 있어. 맞지? 이제 북청가에서 보기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만한 무조건 보기 내용을 구성할 만한 내용은 바로 이제 이게 일반적인 유배가사랑은 좀 다르다는 거야.
일반적인 유배 가서는 어때? 억울해.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무사람들의 참소를 받아가지고 유배지에 왔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기본적으로 되게 억울해한단 말이야. 맞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 작품은 억울하긴 해. 좀 나름 억울해. 나름 억울하긴 한데 그런 억울한 정서 표현을 표현하는데 작품의 메인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배지에 왔어. 유배지에 왔는데 이거 뭐야? 유배지에 왔는데 잘해주는 거야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름 상대적으로 높은 집에 있었던 화자가 유배지에 왔는데 지방에 있는 평균 관리들의 직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래서 높은 직급에 있었던 화자를 대우를 해주는 거야. 뭐 떡고물이 떨어지진 않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거 있잖아. 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이제 지방 갔는데 뭐 서울에서 왔어? 서울 뭐 하다 왔어? 막 이러는 거야. 나름 이제 높은 관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방으로 딱 갔는데 지방 관리부터 해가지고 선비들이 이제 화자를 리스펙 해주고 또 화자는 또 이제 그 지방 수령에게 또 후한 대접을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유배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 자연 경관에 대한 감상 플러스 기생과의 풍류를 즐기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배 가사와는 좀 다르다라는 특징을 알 수가 있지. 맞니?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정서가 그래서 일반적이진 않아. 두 번째. 그래서 정서. 자, 봐봐. 일단 여기서 나타나는 정서의 추이를 한번 볼게. 처음에는 이제 억울함의 정서가 살짝 나와. 초반에는. 이제 여기서 억울함은 시대 상황에 따른 억울함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상식적이고 올바른 행동이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나와 같이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려는 그 행동이 맞지? 좀 뭔가 질타받는 그런 시절이 되었구나. 살짝 억울함이 나와. 그리고 나서 이제 장소를 이동하면서 그 유배지로 가는 과정들이 나오지, 맞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사하고 밑에 장소. 자, 이 억울함을 느끼는 장소는 바로 한양이야, 한양. 임금을 모셨던 한양의 공간에서 자, 억울함의 정서를 느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유배지로 이동하는 과정이야. 이동하는 과정. 유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백성들에 대한 염려의 정서도 나타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은 유배지 이동 중. 자, 유배지 이동 중에서는 뭐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맞지? 뭐 그런 건데, 뭐 특별한 정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백성들을 보면서 백성들의 삶을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즐거움과 걱정. 자, 여기 이제 메인이 되는 정서지. 그러니까 실제 이제 화자가 온 유배지에서는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아. 그러니까 즐겁겠지. 근데 그 한편으로는 어때? 걱정의 정서도 있어. 아무래도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왔는데 이렇게 내가 즐기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걱정의 정서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놀아도 약간 좀 제대로 못 놀고 약간 캥기는 느낌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약간 좀 몰래 PC방 간 느낌? 맞지? 야자 째고 어디 놀러 간 느낌? 재밌긴 하지만 어때? 불안한 느낌.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다가 다시 걱정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 환희. 자, 환희의 정서가 나타나는데 자, 유배지에 있다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 조정으로부터 이제 소식이 옵니다. 너 유배기가 이제 끝났대 하면서 다시 귀환을 해요. 맞지? 귀환을 하면서 그래도 짧았지만 그래도 즐거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서가 마무리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생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 이제 군산월이란 기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군산월에 대한 언급이 총 600회의 행 중에서 거의 한 250행을 차지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군산월이라는 기생의 마음을 뺏겨서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 군산월이라는 기생은 사실상 출제되기가 좀 어려운 게 이제 이 본관 사또 있죠. 그러니까 화자가 간 유배지를 관할하는 그 사또가 있잖아. 그 사또가 심어놓은 여성이야.
맞지? 화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군산월이라는 기생을 이제 심어놨어, 화자에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구조도 나오거든. 화자에게 그 본관 사또가 이러는 거야. 이번 서울 올라가실 때 군산월 안 데리고 가세요? 책임 안 지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자,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상 뭐 그렇게 출제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빼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케이.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초반 부분이에요. 자, 초반 부분.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 과거를 하려거든 청춘을 해야지 50일 급자여 흰머리로 고생하시나.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그 범위를 늘려주세요. 이거 지워주시고. 화자의 삶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부분 여기까지야. 맞지? 화자는 지금 늙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어때? 고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벼슬이 늦었으면 처자라도 야가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맞지? 자, 눈치 없이 내달아서 소인배의 적이 되어라는 것은 원리 원칙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나를 싫어하던 소인배들이 많았다는 거야. 맞지? 자, 형벌을 무릅쓰고 조정에 상소하니 예전에는, 자, 여기서 7번 별표. 이전에는 빛나고도 옳은 일이었지만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어때? 남다른 일이로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냐? 간신들의 행적을 보고 당연히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야 되는 것은 예전으로 보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올바른 일이었어. 맞지? 근데 요즘에는 어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런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세상이구나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현실에 대한 무슨 인식? 부정적인 인식도 드러나고 있다. 오케이? 자, 비슷한 패턴이에요. 뭐 잘 나가던 간신을 저격하는 상소를 올리고 그 간신이 다시 역으로 정치 공작을 펼쳐가지고 화자가 유배지에 온다라는 전형적인 유배에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화자는 결국에 역으로 정치지 당해가지고 직위해제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어때? 자기가 이제 유배 상소를 올렸던 그 대상이 어때?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얘 유배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유배지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명천이라는 곳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건데, 이제 중략 이후에는 어때? 계속 이러한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여정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얘들아. 맞지? 자, 여정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네. 맞지? 험한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거야. 자, 요란한 안개는 햇빛을 가리우고 가마를 잡아타고 천령을 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말했지만 여정에 관련된 부분 쭉 봅시다. 자, 61번 행부터 볼게요. 자리 깔고 병풍 쥐고 음식을 들여온다. 그렇지. 유배지에 가자마자 이제 환대를 받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야. 맞지? 자, 그리고 161번 행이 바로 EBS 연계 부분인데, EBS 연계 부분은 무조건 챙겨줘야 돼. 알겠어? 그 고전 시가의 그 전체 원문이 100% 출제가 된다면 그 중에서 50%는 EBS 수록된 부분이 나와. 나머지 50%가 어때? 비연계 부분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건 EBS 연계 부분이니까 이미 우리가 교재로 했던 부분이야. 자, 보자. 그러나 이내 몸이 유배에 온 사람이라, 자, 이렇게 그 본관 사또가, 마치 유배지를 관할하는 사또가 나에게 잘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거야.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풍류 무엇이냐? 자, 이건 서리법이 아니야. 기생풍류가 무엇이냐? 이거는 서리법이라 볼 수는 없지. 맞지? 자, 일일이 물리치고 혼자 앉아 소위를 하니, 자, 경대, 마을 안의 선비들이 소문 듣고 배우기를 청해 하나 오고 두셋.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지? 화자가 이제 그래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화자에게 과거 시험에 대한 배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지. 맞지? 여기서 좀 편집이 좀 깔끔하지 못해가지고, 잘 봐봐. 몇 가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글로 세월은, 자, 시하고 글, 이걸 동그라미 해줘. 동그라미가 좀 밀렸어. 맞지? 자,
그리고 이 박스는 요게 박스야 얘들아. 미안하다. 가을바람 박스, 그 다음에 서리 박스. 오케이. 그러니까 시와 글이 이제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제 가을바람하고 서리가 바로 이제 계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소재야. 됐지? 자, 그리고 이 부분 잘못되어 있어 얘들아. 이 부분 잘못되어 있고, 자, 이렇게 박스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줘 얘들아. 이제 수정해야 돼. 자, 지금 181하고 182에 대한 설명은, 자, 183에서 184에 대한 설명이야. 맞지? 오케이? 이거 좀 수정을 해주자. 지금 181, 182에 대한 설명은 사실 83, 84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다가 이제 유배지에서 환대받고 있다가 갑자기 집에 있는 우리 화자 본가에 있는 집안의 몸종이 집안 소식을 전해오는 편지를 화자에게 전해주고 있어. 맞지? 자, 여기서 이제 놀랍고 반가워라 미친놈이 되었거나, 여기서 미친놈 누구야? 누구야? 명록일까? 야, 명록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너 미친놈이 이런 거야? 아니야. 집안 소식을 이제 듣게 된 화자가 너무 즐겁고 기뻐가지고 스스로를 미친놈이라고 인식하는 거야. 이거 화자야, 화자. 근데 이런 건 안 나오겠지. 자, 그래서 막 그러니까 잊고 있었던 집안에 대한 소식을 막 얻게 돼. 맞지? 그러니까 어때? 막 눈물이 난다라는 거야. 맞지? 오랜만에 잊고 있었던 가족 소식을 들으니까 막 슬프겠지. 됐니? 자, 슬픈데, 자, 봐봐. 자, 이 구절을 수록해 놓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실제로 너희들이 고전 시가를 볼 때 이렇게 큰 따옴표가 되어 있진 않겠지. 큰 따옴표가 되어 있지는 않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고전 시가 가사에서 주로 출제되는 파트가 뭐냐면,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맞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대화 주체하고 청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해줘야 돼. 오케이? 지금 화자가 명록에게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집에 돌아가가지고 나 이제 죄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으니까 나 금방 풀려날 거니까 집안 사람들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라.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도 편집이 조금 잘못됐는데, 자, 봐봐. 이거 XX 해주시고, 자, 아니, 연화봉 절바위는 제대로 돼 있고, 배바위 서책봉 박스 해주시고, 생황봉 보살봉 박스 해주시고. 자, 박스 표시 친 것은 바로 열거되는 자연물이라고 적어줘 얘들아. 열거되는 자연물. 오케이? 자, 요 세 가지는 열거되는 자연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지금 이 장면은 뭐냐? 봉간사또와 함께 이 자연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누구와 함께? 이제 매양과 군사놀이라는 누구와 함께? 기생과 함께 지금 자연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장면. 됐어? 그리고 이제 기생의 모습에 관련된 묘사인데,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맞지? 자, 쭉 넘겨보자. 봐봐. 유배지에서 막 이렇게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경치 감상하고 기생들이랑 술 먹고 끼고 놀고 이러니까 어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맞지? 자, 265. 돌아와 생각하니 호사스러워서 불안하다. 오케이?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유배지에 온 상황인데 뭐 이렇게 놀아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모습.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생이 못 오도록 이제 분부를 하고, 그러면서 선비들만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좀 정갈한 마음으로 노는 거야. 맞지? 아, 이건 이 정도 놀면 안 되겠다. 적당히 놀아야 되겠다. 뭐 이러고 있는 부분이지. 자, 그 다음에 303번 행을 보면은 석방기별. 드디어 유배기간이 해제된 거야. 이 상황에서는 어때? 기쁘겠지? 기뻐가지고 환희의 상황에서 이제 돌아갈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막 축하를 해주고 있는 장면. 자, 그리고 중략 이후에 이제 마지막 행을 보자. 어와 기막사야 그러다고 하늘 마라. 이게 이제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거든. 어와 기막사야. 그래서 기막사는 누구냐면 본인이야. 본명이야. 화자 본명.
중간에 보면 김교리라는 표현이 나와. 맞지? 김교리는 화자의 관직을 말하는 거거든. 성이 김씨고 교리가 관직을 말하는 거. 김학사님 보면 김학사야 그러다고 하늘 말 남자가 겪을 일을 다 하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유배 기간을 잘 버틴 본인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은 거야. 맞지? 자, 너 사실 강호의 편히 누워 태평하게 놀게 되면 무슨 한이 있으면 또 구할 일이 없으리라는 말은 자기는 한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자기의 유배의 삶은 한이 없다는 거야. 내가 겪었던 유배지에서의 삶은 한이 존재하지 않아. 왜? 놀다 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글지어 기록하니 불러들 보신 후에 후세의 남자들은 다른 남자와 부러워하지 말고 이내 노릇하게 되면 그 안이 상쾌할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야, 유배지에 와서 나처럼 꿀빤 사람 있어? 나처럼 꿀빤 사람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글을 지어서 이렇게 그 후대에 남긴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랑하는 거야. 맞지? 자, 그만큼 유배 생활을 좀 편하게 해가지고, 자, 그렇게 이제 그 자기 인생이 잘 마무리하게 되어가지고 뭐 기뻐서 뭐 자랑하고 있는 글이지. 맞지? 자,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아. 자, 넘겨보시고 작잠 이상의 용부가. 자, 용부가의 포인트는, 용부가의 포인트는 뭘로 잡아야 되냐면, 자, 용부가는 어디다 적어야 되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뒤에 있을 거야. 이게 뒤에 있어. 예전 버전 작품이어가지고 여기다 좀 적어봐. 자, 용부가는 어떠한 목적으로 쓴 작품이냐면 제목에 담겨있는 용부에 대한 노래인데, 용부는 무슨 뜻이냐면, 맞지? 행동이 졸렬한 하고 어리석은 여인을 말해. 행동이 졸렬하고 어리석은 여인. 자, 이 여인의 시적 대상으로 삼아서 이러한 용부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작품이야? 그렇지. 이것을 이제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자, 이 대상의 부정적인 면모를 나열을 해. 얘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한다 하면서 부정적인 면모를 나열해. 여기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도 있어. 평가. 맞지? 그러니까 이 용부의 부정적인 면을 나열함과 동시에 거기에 서술자의 평가도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의도? 그렇지. 권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권계의 목적. 권계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교훈, 깨달음. 근데 이 교훈과 깨달음은 어떠한 성질의 교훈 깨달음이냐면, 얘들아, 반면교사의 성격이야. 반면교사가 무슨 뜻이야? 반면교사. 반대되는 면을 바탕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사례가 반면교사잖아. 맞지? 반면교사.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지?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라는 식의 반대되는 면. 그러니까 용부처럼 살면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용부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자, 그런 반대되는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교훈을 전달하는 게 반면교사야. 반면교사. 자, 됐어? 자, 구체적인 내용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이제 정서는, 대상에 대한 정서는 비판적이겠지. 용부의 행적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묘사를 하겠지. 당연히. 됐어? 그래서 이 작품은 또 보실 때, 뭐 제가 해석을 다 해놓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교재도 이제 필기가 더 있었겠죠. 맞죠? 뭐 이렇게. 근데 뭐 기존 교재에 있는 필기 안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맞죠? 뭐 그렇게 이것만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말했지만 여기서 봐봐.
부정적인 면모를 나열하는 부분하고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보자. 평가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흉보기도 싫다마는 저 부인의 모양 보소. 출가한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흉도 허다하다. 이건 뭐야? 부정적인 면모를 나열하는 거야. 여기서 화자가 그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은 없지. 자,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일까? 여기서 보면은 자, 이런 것들. 배워서 저랑가 본데 없이 자랐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쭉 구절을 해석을 해보는데 이거는 단지 그냥 그 용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속성을 나열하는 부분에 그친다에 해당되는 정보하고 이렇게 작가가 실제로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봐주면 될 것 같아. 본데 없이 자랐구나. 이건 뭐야? 주관적인 평가잖아, 맞지? 자, 두 손 뼈를 두드리며 방성되고 해괴하다. 해괴하다도 체크해주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지. 그리고 또 여기 이 부분 흐뭇하다라고. 자, 47번. 자, 공부할 때 이거 제대로 봐줘. 간부 달고 달아나다 관비정속 흐뭇하다라는 것은 자, 이렇게 그 부정적이고 음탕한 짓을 반복해서 했던 이 용부가 드디어 어때? 처벌을 받고 있는 부분이야. 맞아? 야, 너 씨 제대로 한번 걸리길 바랬는데 너 이제 한번 제대로 걸렸구나. 그래서 이제 통쾌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그 용부의 행적들을 쭉 보여주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권계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지.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이 용부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됐죠? 자, 훈계적, 경세적 태도가 나타난다. 자, 여기서 훈계적, 경세적. 훈계, 교훈을 준다. 그러니까 훈은 교훈이라는 말을 잘 연결을 시켜주면 될 것 같고, 경세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에 깨달은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뜻이야. 맞지? 세상에 깨달은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뜻이 경세적인 태도야. 자, 경세적인 태도라는 말 자체는 수필에서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수필에서 보면은 뭐 이제 경세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 수필에서 뭔가 가르침과 깨달음을 전달하려고 하는구나와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작품 출세곡 보겠습니다. 조우인의 출세곡. 자, 봐봐. 자, 출세곡은 이것도 뭐로 봐야 되냐면 이것도 자, 기행가사 플러스 약간의 전쟁가사인데 기행가사로 다 퉁칠 수 있을 것 같아. 기행가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이 출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세, 북쪽으로 가다라는 뜻이야. 북쪽. 출세. 북쪽. 변방이야, 변방. 오케이? 자, 북쪽으로 가는 노래라는 뜻인데 봐봐. 여기서 화자가 왜 북쪽으로 가냐면 얘는 유배 가는 건 아니야. 오케이? 유배 가는 건 아니야. 근데 유배 가는 거랑 똑같아. 무슨 말이냐? 평생을 이 화자는 뭐에 힘써 왔던 사람이냐면 그냥 글 쓰는 그러한 관직, 즉 문관으로서의 삶만 살아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임금이 변방에 있는 군사 접경 지역에 얘를 파견 보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 번도 살면서 칼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변방에 있는 군사 접경 지역에 가서 이제 거기서 관리를 맡긴 거야.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어때? 저는 막 황당하지, 맞지? 나 힘쓰는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가서 그 변방의 관리를 지기를 맡기니까 그 화자의 심정은 어떻겠어? 갑자기 임금한테 서운하기도 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보내는 것은 나를 그냥 유배 보내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봐봐. 여기서 보면은 부임지까지 가는 여정이 나오고 있어. 부임지까지 가는 여정.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소 이동이 전제되어 있겠지. 맞니? 부임지로 가는 여정. 두 번째. 이 정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정서가 나타나. 자, 일단은 백성들에 대한 염려.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 출신인 사람들이 뭐 유배지 혹은 이렇게 지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마주친 백성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염려의 마음을 보여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성계에 대한 근엄하고 상서로움. 좀 약간 이질적인데, 이제 유배지로 가다가 이성계의 고향인 함흥을 지나게 되면서 그 함흥의 기운이 뭐 살아있네. 함흥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구나. 그래서 여기서 조선의 왕업이 시작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맞죠? 선대왕을 그러한 장면, 그런 것도 나와. 그 다음에 자, 부임지에 가서는 감탄의 정서를 보여줘. 부임지에 가서는 감탄의 정서. 와, 막상 가보니까 군사적 방비가 잘 돼 있는 거야. 맞지? 철통 같은 그 방비가 되어 있는 그 진영을 보면서 이제 감탄의 정서도 나타나고요. 맞죠? 마지막으로는 인생에 대해서 잠깐만. 오케이. 인생에 대한 무상의 정서. 맞지? 인생에 대한 무상의 정서. 인생은 진짜 더덥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정서의 변화가 조금 살짝 다채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출제될 포인트가 되게 많은 작품입니다. 알겠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기행가사의 포인트는 수로 해석, 그리고 장소를 실제로 갔는지 본 건지, 간본,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포인트가 되는 내용 짚어줄게. 쭉 한번 읽어보자. 북방 20여 주의 경성이 적격인데 치병 목민을 내게 맡겨 보내시니, 맞지? 자, 갑자기 나한테 이제 군인을 통솔하는 업무를 맡겼다는 거야, 임금이.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감사해야지, 맞지? 자, 임금이 죽으라고 하면 뭐 죽어야 되니까. 자, 봐봐. 서생의 일은 한몫인가 여겼더니, 그러니까 자기의 일은, 글을 짓는 일이 나의 그 본분이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늙은이의 변방부임 진실로 뜻밖기로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는 어때? 놀라움이야, 놀라움. 맞지? 아니, 내가 아까 말했지만 한 번도 칼을 잡아본 적이 없는 화자에게 이렇게 군대를 통솔하는 업무를 맡겼으니까 좀 놀라울 수밖에 없지. 임금께 절 올리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자, 만리박 국경에 이한몸 잊었어라. 자, 이한몸 잊었어라. 별표 3개. 자, 첫 번째 출제 포인트야. 자, 이한몸 다 잊었다라는 것은 어찌됐 이걸로 이제 이런 거야. 이한몸 다 잊었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 놓은 것들. 어찌됐건 간에 이 한몸 다 잊었다는 것은 임금의 명에 따라서 내 한몸을 희생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임금에 대한 뭐 아쉬움, 뭐 안타까움, 서러움,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정서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맞지? 자, 흥인문 내달아 녹양에서 말 갈았다니. 흥인문 박스 해주시고 녹양 박스 해주시고 둘 다 실제로 간 장소야. 자, 은한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회양 옛 사실 기별로만 들었더니 대고로 홀랐더나 적객은 무슨 죄이고. 여기서 객은 이제 그 화자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되어 이해를 하면 돼. 근데 적객은 유배객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실제로 화자는 유배 가는 건 아니지. 근데 유배 가는 것과 같다라는 인식을 보여줘. 오케이? 그게 이제 포인트야. 자, 그리고 요 2개 별표. 자, 별표 쳐주세요. 여기. 자, 높고 험한 천령을 험하단 말 전혀 하지 마라.
지금 화자는 지금 현재 천령이랑 고개를 지나고 있어. 천령 고개. 개빡세단 말이야. 맞지? 경사가 한 20도 정도 돼. 20도면 별로 안 빡센 거 아닌가? 개빡센 거야. 20도면. 자, 높고 훤한 청월령을 험하단 말 전혀 하지 마. 세상살에 비교보면 평지인가 여기노라. 어때? 지금 화자가 넘고 있는 천령의 고개보다 자기의 인생이 어때? 더 험하고 힘들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비교법. 여기서 이제 비교법 잘 해석을 해줘. 자,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맞지? 그냥 펑펑 울면서 가는 거야. 아우, 씨, 말년에 내가 군대를 간다니. 그렇지. 얼마나 슬프겠지. 자, 한양은 어디요? 대궐이 가려졌구나. 물리적으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야, 한양이랑. 자, 안변 북쪽은 저기쯤이 오랑캐 땅이라니. 자, 별표. 안변 북쪽. 안변 북쪽은 실제로 화자가 간장소, 본장소. 본장소야, 본장소. 간장소 아니야. 안변 북쪽은 저기쯤이 오랑캐 땅이거니라는 것은 화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제 만주 쪽 땅이야.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랑캐 애들이 점거하고 있었던 땅이니까. 그래서 안병 북쪽에 있는 그 만주 지역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오랑캐 터전이니까 아우 이 오랑캐 냄새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비린내 노린내 일수하여 천리밖에 몰아내니 자, 윤관 김종서의 큰 공적을 초목이다 알도다. 그렇지. 만주 지역으로 이제 그 윤관과 김종서가 그 여진을 정벌해서 우리의 영토를 만들었잖아. 맞지? 그래서 그 오랑캐가 있는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옛 인물들의 업적을 떠올리고 있는 자, 그런 장면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 용흥강 박스 해주시고 정평부도 박스 해주세요. 용흥강 박스, 정평부도 박스. 자, 만세교는 가지 않았어. 만세교 앞에 두고 만세교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 낭민루 박스 해주시고 여기 갔다 이제 여기로 갔다는 거야. 맞지? 자, 옥저 땅 하나하나 돌아보니 천령 풍패에 가득한 맑은 기운 어제인 듯하구나 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흥, 자, 이성계의 고향을 보면서 뭔가 상서로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맞죠? 자, 함강령 저문날에 마른 어이 병이 든고. 그렇지. 말이 이제 병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갈 길은 멀었는데 지금 말이 좀 아파가지고 잠깐 여정에 차질이 생긴 부분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자, 홍영 고연의 천도를 바라보고, 천도 섬이에요. 섬을 바라만 보고, 자, 대문령 박스 해주시고, 청해진 박스 해주시고, 맞지? 함경도의 목구멍과 혀해 같은 곳이요, 남북의 요충지라, 이 화자가 부임한 공간을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충성심이 강하고 우수한 군사들에게 예리한 무기를 베풀었으니, 강한 헐과 굳센 쇠뇌로 요충지를 지키는 듯 100년 동안 나라가 태평하며 백성들이 전쟁을 잊으니. 자, 철동 같은 방어를 일러 무엇하리요? 라는 것은 지금 현재 화자가 부임한 청해진을 딱 왔는데 이 철동 같은 방어를 구축한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이러니까 우리가 100년 동안 전쟁을 모르고 평화로움을 느꼈구나. 이런 식으로. 자, 거산역 박스 해주시고 시중대 박스 해주시고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간 김에 어때? 자연 풍경도 감상하고 이래줘야 되겠지. 자, 긴솔발 십리길의 정말을 다시 모아 말을 갈아타고 말이 지쳤으니까 맞지? 자, 단천을 곁에 두고 사지연을 찾아가니 단천 안 갔습니다. 맞죠? 사지연 박스 해주시고. 자, 처음 일어나는 맑은 바람에 다시 본 듯 했구나. 마을령의 채찍질에 넘어가서 자, 마을령 박스 해주시고 마국령 박스 해주시고. 쌓인 눈이 하늘에 닿을 듯한 고개를 허위허위 넘어드니 자, 여기서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 장면이 아니야. 맞지? 고지대다 보니까 눈이 좀 쌓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관이 어디인가 촉잔이 여기로다. 자, 진관 촉잔 두 개 묶어주신 다음에 자, 이건 비교를 위해서 가져온 대상이겠죠. 진관과 촉장은 맞지? 촉자는 중국의 이제 험하기로 이제 소문난 지역이야. 그러니까 화자가 넘어가고 있는 이 마을령 고개의 험한 정도가 중국의 이름난 험한 지역과 어때? 비교될 만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성진의 진을 치니 형세는 좋거니와 외란디의 변방의 백성들의 기름과 피가 말랐으니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 백성들에 대한 염려, 걱정도 나타나고 있어. 맞지? 이 변방 지역이다 보니까 모든 자원들이 이 오랑캐를 막거나 이제 이런 데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백성들의 삶은 어때? 녹록지 않다라는 그 인식이야. 맞지? 자,
계속 볼게. 자, 하늘이 이뤄진 푸르른 바다 위로 눈과 바람이 섞어치는데 산 넘고 물 건너 험한 산길 돌아 목랑성에 들어오니 목랑성 박스 해주시고. 자, 천길의 석회의 성곽 방공 중에 비껴있고 백길의 깊은 해자가 사면에 둘렀으니 해자, 연못이 있다는 거야. 상 주변의 연못. 자, 그리고 군영의 일이었고 막상 한가한 때 기녀와 함께 산에 올라 술동이를 기울이며 꽃피는 춘삼월이 원수대에 올라가니. 자, 춘풍이 화창하며 맑은 경치를 붙여내니 중요하지 않고 빼곡한 수풀은 붉은 비단이 되어 있고. 어찌 수풀이 붉은 빛으로, 자, 붉은 빛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색채 대비가 아니라는 거야. 맞지? 수풀 자체가 붉은 비단처럼 붉게 펼쳐져 있다는 말이니까. 구름인 양 눈인 양 파도는 하늘의 끝을 삼아 솟구치고 흩어지니 대 앞에 물러나니. 주체는 바로 뭐야? 파도야. 파도. 맞지? 자, 지금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파도를. 알겠어? 구름과 눈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야. 구름과 눈은 뭐야? 양이 있잖아. 양. 양은 뭐야? 지규법에서 쓰이는 거야. 뭐뭐하는 듯하고 똑같은 표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파도가 구름하고 눈인 것처럼 눈앞에서 이렇게 어지럽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구름과 눈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 은빛 산이 거치는가 눈가루가 날리는가. 은빛하고 눈가루는 뭐야? 파도의 보조관념이겠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기란아, 뭐의 보조관, 이거 보조관념이 뭐라고? 뭐의 원관념이 뭐라고? 파도라고.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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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네. 맞지? 정신 차리세요. 자, 비단 같은 잔디에 배군 같은 천막을 치고. 맞지? 버들립 쏘는 묘기로 승부를 다투거든 무리 지은 미녀들 좌우로 벌려져 있어. 그렇지. 지금 어때? 부임지에서 일이 그렇게 빡세지가 않아가지고 부임지 주변에서 지금 소일거리로 놀고 있는 장면이야. 좀 여유가 있지. 자, 그리고 고향에 대한 걱정도 좀 해주시고. 맞죠? 자, 여기서 보자. 태평시절 적객은 도처의 군운이로다 라는 말은 태평시절 귀양 온 사람은 이른 곳마다 임금의 은혜다 라는 말이야. 맞지? 대궐에서 멀어진 몸 누가 아니 슬퍼하며 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여기서 봐봐. 이 구절에 대한 해석 잘해야 돼. 내가 태평한 시절 귀양 온 사람, 실제로 귀양을 오진 않았지만 화자는 스스로를 귀양 온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귀양 온 처지에서 내가 부임지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임금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유교적 관념을 보여주고 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어때? 그렇지. 내가 원래 있었던 공간과 멀어졌다는 것에 대한 슬픔을 느껴지고 있어. 맞지? 자, 은혜이지만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보내준 거야. 은혜이지만 궁궐에서 멀어지는 현재 처지에 대해서 슬픔의 정서가 더 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어때? 돌아가고 싶은 거야. 원래 있던 공간으로. 맞지? 대궐로 돌아갈 일을 어떻게 기약할까? 자, 서리적 표현이죠. 아, 이래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까? 나 여기서 짱 박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인생 무상의 정서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자, 평생 먹은 뜻이 전혀 없다고 할까마는,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평생 먹었다는 뜻이 있었다는 말이죠. 맞지? 자, 시운이 타시론가 운명에 매였는가? 시대의 운수 때문에 그런 건가? 운명에 묶인 것 때문인가? 진대백수 세월의 시간이. 그렇지. 초택청비는 원망도 많은지고. 그렇지. 초택청비는 화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야. 화자를 의미하는 표현.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술로서 지금 지금 유배지에서 느껴지는 그 정서를 부임지에서 느끼는 슬픔을 좀 잊고자 했는데, 근데 그 시름이 가시질 않는 거야. 오케이? 자, 내가 이렇게 징징대고 있는 말을 듣고, 그 어부가 내 말을 듣고 나한테 노래를 불러주지. 맞지? 아저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노래 불러줄게요 하면서 그 노래를 보니까 어때? 자, 인생 뭐야? 인생 어차피 별거 없다. 무의자연이다. 뭐 이러면서 너무 욕심부리면서 살지 말아라. 맞지? 너의 삶도 충분히 그 정도면 성공하고 좋은 삶이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욕심은 버려라 라는, 자, 이러한 어부의 말로, 자, 정서를 맺어지며 마무리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도 이제 출제될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맞죠? 장소의 이동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정서 변화도 이제 이 정도면 많은 편이니까 잘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 12곡. 영원 12곡. 자, 이거는, 자, A급이니까, 그러니까 S를 두 번 볼 때 A를 한 번 보는 2대1 비율로 보면 돼요. 알겠죠? 2대1. 알겠어? 2대1로 보면 돼. 자, A급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나름 보세요. 자, 몽천유도 설명 안 할게요. 오륜가. 사우가. 야, 연수는 근데 금방 보거든, 얘들아? 내용이 짧으니까 금방 봐. 맞지? 우우가 나라를 걱정한 노래 우우가. 오케이. 화전가. 화전가. 화전가도 A니까 패스. 화전가는 뭐 내용이 뭐 어렵진 않아가지고. 화전가는 여기에 뭐지? 대화체가 제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대화체가 제시되는 부분하고 뭐 이런 것들 좀 봐. 그냥. 자, 좀 쉬었다가 산중작곡부터 시작할게요. 좀 쉬었다가, 자, 40분부터, 자, 산중작곡,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세요.